우리는 노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100% 그냥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 안 가고 죽는 게 큰 복이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장담을 하냐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때가 온다 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살던 곳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만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의 동네, 나의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날이 갈수록 꼬부라지는 허리 때문에 보행기 없이는 집을 나서기 힘듭니다. 하지만 낫 하나, 호미 하나 챙겨 들고 오늘도 밭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잡풀 매는 게 일이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고 나와도 이렇게 밭이 이렇게 안 짖었어. 이건 풀 매우면 안 매주면 이렇게 커버려. 곡식보다 더 커버려, 풀은. 남편은 거동이 힘들어진 지 20년째. 이효순 할머니는 오랜 세월 혼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올해 나이 벌써 88입니다. 허리가 아프진 않는데 배가 없어, 배가. 근데 허리가 짜그라져 버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밭일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어쩔 것이요. 하던 것이 있게 해야지. 칠 년 전 먼저 남편을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변순금 할머니. 한 해 한 해 나이 들면서 아픈 곳만 늘어갑니다. 징하게 아프다는 게 심한. 요 더스기로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 어깨로부터 이렇게 여기 등뼈로 해서부터 다 아프고. 허리 통증도 심하고 기력도 없어 집에 있으면 대부분 누워 지냅니다. 이러다 큰 병을 앓게 되는 건 아닌지, 집 떠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녁에 우리 화장실에서나 자다가나 떨어져 불면은 살아남으면 내가 어찌고 그런 마음이야. 자식들은 여럿이고 엄한 걸만 안 보고 죽으면 그거 진로 행복이다 내가 그요. 어느 농촌 마을이 그렇듯 이곳 마산마을 역시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산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마을 회관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전부 혼자 산 양반들인 게 집에서는 밥맛이 없든 여름이 먹어야 밥맛이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이 93, 보통 70 넘었어요. 다 80 넘었어. 한평생 열심히 농사짓고 살다 보니 아픈 몸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웃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게 요양병원 가신 분들 보면 어떤 좀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슬프더라. 못 죽은 게 사이대, 못 죽은 게. 근데 죽어도 난 요양병원 안 간다. 요양병원 죽기만 파리고 어쩌고 내가 살 거냐. 그러게. 정신만 있으면 지서 있고 잡지. 이효순 할머니의 남편은 20여 년 전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한쪽 손과 발에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척추 골절에 폐질환까지 진단받았죠.
2달 정도 입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 누워만 지냈던 남편. 이러면서 얼마나 힘드시오 나보다가. 그래서 일 같은 것은 힘이 안 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요. 내 말이 마음이 너무 아프요. 그렇고 내 말이 나옵디다. 내가 거기 치료가 안 된 병이 있어갖고 식구들한테 하기 그 괴로움을 주는가 그뿐이에요. 아버지 저 왔어요. 요즘은 근처 사는 큰딸이 매일 찾아와 살뜰히 아버지를 챙깁니다. 여기가 붙여져 있어? 이렇게 강직이 돼서 지난해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터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근데 발톱은 또 왜 이렇게 피났대? 아버지 발톱을 또 이렇게 막 피나게 자르셨구만. 응?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엄마 아빠를 보살펴 드려야 되고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힘든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들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잘 계셨어요? 네. 네. 작년만 해도 아버님 전혀 못 걸어가지고 되게 안 좋았는데 그죠? 지금 피부 가려운 거는 이제 괜찮아요? 장혜섭 할아버지는 요즘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로 의사는 한 달에 1번, 간호사는 한 달에 2번 방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피 검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그 영양 상태가 지금도 안 좋아요. 단백질도 많이 부족하고 다음에 그 빈혈도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금처럼 좀 그 단백질 위주로 좀 더 식사량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여름 내내 꼼짝없이 누워 지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마침 시작됐던 재택의료 서비스. 그래요, 아버님 잘 하시네요, 이제. 네. 아이고. 많이 좋아졌고. 네. 8개월이 지난 지금 보행기의 의지에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에 선생님 오실 때 욕창이 생겼어요, 양쪽에.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어떻게 해라 다 지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니까 집에서 가능했죠. 저 선생님들이 안 오셨으면 병원에 입원했겠죠. 입원 안 하시고 있고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 가능한 상태가 됐고 그렇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진짜 이 집에서 지내시는 게 되는 환자분이어서요. 네, 다행이고요.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다 보니 복용하는 약도 많습니다. 진료과마다 처방받은 약들 중에는 비슷한 기능의 약도 있는데요. 이것도 간해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은 지금 다 그냥 폐기 처분하시고 이렇게 있는 기존 약으로만 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네. 중복해서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현재 상태에 적합한 약인지 복약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최소 한 달에서 막 길게는 6개월치 약을 한 번에 다 타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몸 상태를 반영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그 약물이 맞을 수 있어도 그 환자가 중간중간 상태가 변화하게 됐을 때는 그 약물을 그대로 복용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네, 잘 계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쩌면 원치 않는 요양시설에 가야 했을지도 모를 아버지. 재택의료 서비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게 필수 코스가 됐어요. 지금 시대는. 근데
아버지가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만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버지 목표가 집에서 편안히 가시는 것이 아버지 목표잖아요. 그것을 해드릴 수도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러라고. 아내는 오늘도 침대에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양쪽 고관절과 무릎 수술을 한 후 거동이 힘들어진 아내. 안 가서 하기도 하고. 주로 많이 통 누웠으라고 이것이. 밥만 먹으면 밥만 먹고도 바로 뚫어놓아서 뚫어놓아. 맨 뚫어놓아서 있는 것이 일이라. 식사는 하셨어요? 안 먹었어. 아직 안 드셨어요? 먹었지 안 먹어? 먹으면 배가 부를 때 안 먹어. 감지 말고. 몇 년 전 치매가 찾아온 후부터 누워 지내려는 아내의 고집을 꺾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봐. 식사부터 대소변까지 아내의 모든 것을 챙겨야 합니다. 보통 내가 보기에는 8시간 되면은 하여튼 갈아줘야 돼. 안 들으니까 여기 읽어보라고 내가 붙여놨으라 일부러. 이렇게 해서 그게 보여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 늘 바라보고 있는 천장에 붙여놨습니다. 춘자 씨가 잘 지켜야 할 내용. 아내는 젊어서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불평 한마디 못하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며 고생했던 아내였죠. 요거 뭔 사진인지 알겠는가 봐봐. 그가 누구요? 내가 나누마. 여기는? 몰라. 여기는 누군지 모르겠고? 몰라. 약혼 사진이면 자네가 여가 있고 옆에가 있으면 나지. 그때 시절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아, 최고로 좋은 때 아니야 젊을 때.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진 젊은 날의 두 사람. 60년 전 빛바랜 사진 속에 아련히 추억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그냥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몰라요, 이름도. 이름 몰라요. 밥은 드셨어요? 밥. 없어. 이름 없어. 좀만 걷어봅시다. 아내는 요즘 방문 맞춤 운동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한번 손짝. 하나만 오른손. 하나 둘 화이팅. 자, 이번에 두 번 다 화이팅 할까요? 두 번 다. 하나 둘. 오나요? 언제 와요? 내일 오나요?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운동을 도와줍니다. 나 뒤지라고 하고 있는데 연병하는 힘들었구나. 알았어. 안 할게, 어머니. 안 할게. 뒤지라고 나 지우라고. 싫어.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매번 고집을 부리는 탓에 애를 먹습니다. 나 죽어. 알았어.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던 거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하나, 둘, 셋. 제가 다 많이 도와드릴게. 그렇지. 그대로 하면 저기 식탁 의자까지 그대로 가봅시다. 어머니 식탁 의자까지.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나이스. 옳지.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 소원하던 마당에도 나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할아버지 혼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데 전문가의 돌봄이 큰 힘이 됩니다. 밖에 나오기 좋지. 이렇게 더 돌아서. 그렇지. 밖에 나오기 좋아. 하나. 지금은 도와주러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좋아져갖고 여기서 함께 좋게 이렇게 힘을 쓰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해준 게 더 좋아지지. 그 양반들 안 오고 그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더 몰라버려요. 무지하게 도움이 많죠.
보호자들도 또한 연세들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사자의 부인이나 혹은 남편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이동에 따른 어려움을 이렇게 방문 맞춤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보호자들한테도 편의성이 있고 받는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차가 와서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지금 여기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쪽 면에 세로로 안전바 하나 튼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여기는 샤시라마. 물리치료사는 집안 환경도 살핍니다. 내려가서 목욕 서비스나 운동을 위해 마당으로 나갈 때 잡을 손잡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할아버지가 연락한 곳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 안심콜 서비스. 노인이 이 걸어가서 간데 불편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 좀 설치를 했으면 쓰겠는데요. 손잡이를. 예. 도움을 요청하면 출동 요원이 신속하게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손잡이 달려왔습니다. 전화를 한 지 30분이 좀 넘었을까. 출동 요원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해결하기 힘든 집안의 간단한 술이나 심부름, 특히 야간에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전화 한 통이면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소소한 거지만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전등이 나갔다 밤에 아니면은 뭐 수돗물이 끊겼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터졌다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간단한 건데 어르신 혼자 하기는 좀 벅차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락이 오면 현장에서 그 간단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를 않아요. 여기서 집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서 여기서 내가 충분히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엄마, 진지 잡수세요. 일어나시오. 일어나시라. 큰딸 내외가 오늘은 직접 갈아 만든 어죽을 가져왔습니다. 성취하는 이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서죠. 박세원 할머니에게는 100점짜리 딸과 사위입니다. 아이고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잡숴야지. 이 두 사람 아니면 살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젊어서부터 이가 좋지 않았던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틀니를 써왔습니다. 저기는 안 왔네.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잇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치아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죠. 앞니도 없는 건. 처음에 틀니를 했을 적에는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 이제 뼈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틀니를 해서 끼고 나면은 결국은 잇몸이 상하는 거예요. 다 닿아서 이게 변형이 심하니까 빨리빨리 오니까. 그때는 아주 이가 좋대요. 그냥 이 뼈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좋다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생전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을 줄 알았어. 막 사위하고 딸하고 해라 그랬는데 싫다고 그냥 의사 보고 내가 막 그랬어. 그냥 잡수기 어려워도 조금 잡수셔. 손을 돌돌 떨어서. 3년 전부터는 염증이 심해지면서 거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위가 휠체어에 태워 모시고 다니며 치료를 시작했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기력이 떨어진 할머니는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죠. 암만 내가 닦아도 그게 또 들어가지 뭐 안 들어가?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가 또 붓고 또 곪고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반가운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방문해 구강 관리를 해주는 치과 위생사들이죠. 더 올라가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얼굴에 긴장 푸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치과에서도 쉽게 받기 힘든 구강 관리를 집에서 받게 됐습니다. 먼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구강 안에는 여러 가지 침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샘을 먼저 좀 자극을 해서 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어르신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에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치석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치과에서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무서워서 안 가고 아파서들 안 가세요. 치과 칫솔 보조 용품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스케일링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는 거죠. 아프지 않게.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잡죠? 입안의 근육 운동도 함께합니다. 물고 소리 내주세요. 15번만 소리 나게. 그래서 여기 뭐 근육 움직이시는 게 혀가 도구를 이용해 혀를 단련하는 운동과 말하는 힘을 기르는 입체조. 대파할 때 파파파 파파파 따라해 주세요. 파파파. 카메라에 카카카 카. 파요. 이번에는 이거 카메라에 카카카 타타타. 어려우시죠 이게? 구강만 깨끗하게 관리해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입안의 근육들을 모두 이제 활성화를 시켜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가고 나서도 스스로 이제 식사하고 하실 때도 잘 말씀하시고 잘 식사하시고 건강하게 이제 노후를 보내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이렇게 방문 구강하는 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방문 구강 관리는 1년에 한 번 이용 가능하며 약 10회 진행됩니다. 지난 봄부터 시작한 서비스가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잘 모든 분들이 다 고맙어요. 고맙지. 누가 이렇게 해줘. 너무 좋았지요. 너무 좋았어. 아우 그냥 만날 진짜 엄마 아까 말씀하시던 맨날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치료하면서 차차 나아지니까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갖고서는 지금 저만 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해드리지 못하는 거를 자손들이 다 해드리지 못하는 거를 또 시에서 해주고 정부에서 해준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서 상당히 고마웠고 감격스러웠다고 해야 될 정도였죠 그게. 예쁜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 다양한 방문 의료 서비스로 집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집 앞 공원에 나와 자전거를 탑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부지런히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죠. 이 팔이 이 짝발은 좀 아프니까 걸른 것보다는 더 자진차 타고 그렇게 다니죠. 공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 삼아서 그냥 집에 있으면 눕고 그러니까 나와서 운동 삼아서 다니는 거예요. 오래전 오토바이 사고로 큰 수술을 받은 후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상 사고가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기 선을 놓고 여기 벼지 안에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다 이렇게 선을 놓고 아마도 불편하죠 좀. 그런 게 산 같은 데는 잘 못 올라가요. 평지는 좋은데. 그런데 요즘 할아버지의 불안이 조금 해소됐습니다. 이 특별한 플러그가 할아버지의 일상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면은 사람이 이제 아프거나 활동을 못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이걸 해놓은 거요. 이 밥을 해먹나 안 해먹나 그런 걸 보려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일정 시간 전력량이나 조도량의 변화가 없으면 관리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인 돌봄 플러그. 주로 전자제품에 설치하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사용하는 밥솥과 커피포트에 연결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나 정말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없다고 하면은 그 참 막막하죠 뭐. 정말 막막하죠. 없다고 하면은. 권영길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70% 이상이 혼자 사는 노인들. 부천시에서는 이 지역 독거노인 약 300세대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일정 시간 전력량이나 조도의 변화가 없으면 관심, 위험, 심각 단계로 경고가 나타납니다. 오늘 심각 단계로 나타난 어르신이 발생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여기 부천시청 어르신 안부지원센터예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6월 4일날 오후 4시 반부터 전기를 안 쓰셔가지고 아까부터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어머니 지금 네 오거든요. 다행히도 아들네 집에 가 있느라 집을 비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안 쓰신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제가 안심했으니까 내일 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조심조심해서 잘 오시고요. 네. 옛날에 제가요 딸이 이제 객지에서 사는데 얘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비상연락처를 몰라.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볼 길이 없었어요. 아무한테도 연락을 할 곳이 없다 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럴 때 저희가 있으면 이게 네트워크 이게 좀 연락망이 되면 우리 집 좀 가봐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그러면 올라오시는 동안이라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400? 1,301호. 1,300. 어르신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왔어요. 이거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오늘은 윤재순 할머니 댁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러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설치를 지금 해드릴게요. 네. 이거. 전기를 잘 쓰시면은 어머니 건강하신 거고 혹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텔레비를 못 보셔. 그럼 저희가 그걸 알아요? 네, 컴퓨터로 딱 떠서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좋은 시상이네. 그러니까. 어쩐데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가다가 팍 주저앉아가지고 여기 반쪽이 다 새카맣게 멍이 들었었어. 상이 하나가 다 부서지고. 그래 그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할머니 역시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밥솥. 먼저 밥솥에 돌봄 플러그 하나를 꽂고 또 다른 하나는 화장실에 설치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사용을 하시고 화장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켜셔야 되니까 생활 반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화장실이고, 자 여기 보면 저기에 불을 잘 됐죠? 예. 그리고 이쁘기도 해. 이쁘기도 한데 난 시원하네. 거짓말 같아. 근데 이제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잘 될 거예요. 그렇지. 네. 거짓말이 아니겠지. 며칠에도 자빠지거나 죽거나 그래도 다 나타난다며. 그래서 좀 위안이 되세요? 네. 감사하죠. 저희가 이거를 돌봄 플러그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가 가장 저희한테는 이 목표일 수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거주하시고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거주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노인 통합 돌봄. 올해 7월부터 12개의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담당자가 발굴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게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 댁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 환경을 좀 바꿔드릴 게 있는지 함께 협동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후 확정된 내용에 기반해 각 영역별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재택의료, 방문 맞춤 운동, 구강관리 등이 있으며 서비스 종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 기준은 따로 없고요. 이제 주로 혼자 계시고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중증도 되겠지만 좀 중증에 들지보단 장교양 지금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등급에 외자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등급에도 ABC가 있는데 거기에도 못 드시지만 나는 굉장히 불편하신 분. 그리고 일상생활에 뭐 팔이 잠깐 다쳐서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설거지하기도 버거우신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설에 가시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고 적절히 요양을 받고 돌봄받게 되면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면서 치료와 요양과 돌봄을 받으시고 나중에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노인 어르신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목마다 알록달록 벽화가 눈에 띄는 광주의 청춘 발산마을. 이곳에 있는 한 샌드위치 가게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샌드위치 특성상 새벽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처음 저 혼자 하고 있었더니 동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만들게 됐죠. 함께 일한 지 3년. 눈 뜨면 일하러 나갈 곳이 있어 신이 납니다. 일할 자리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진짜. 벌어서 새끼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가 이렇게 벌어서 쓰는 게 좋아요. 진짜. 기쁨으로 일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니까 최고라. 그거 또 돈도 받잖아요. 월급을 받아 핸드폰도 사고 손주 용돈도 줬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어딘가에 쓰일 수 있다. 그런 게 건강이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우리 할머니들은 출근하시고 뭐 그런 거죠. 뭐 상생하는 거.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대표는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를 마을 공동체와 함께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2015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며 마을에 모여든 청년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뭐 어딜 다녀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집에만 계신 어르신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뭐 장도 받아드리고 가서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나도 그래.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행복 보행 도움 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들이 다니기 어려운 턱과 계단을 개선하기도 했죠. 저희가 여기서 돌봄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어떤 누군가에게 막 뭔가 돌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에요. 좀 서로 상생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되게 이제 활기가 많이 찾으시고 좀 재밌어 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이러면서 좀 더 건강하게 좀 삶을 좀 여기서 같이 나눌 수 있지 않나. 군사 통제 구역으로 의료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민통선 지역. 오늘 이곳에 특별한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주로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곳도 이제 의원이랑 약국이 방문이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먼 길을 달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공간과 일선 병원에서 마을을 방문을 하여 무료 진료를 뭐 고맙죠 뭐.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무척 고마운 일이지. 오랜만이십니다. 요새 좀 눈이 이상하게 침침하더라고. 경선봉 할머니는 요즘 부쩍 눈이 불편합니다. 10년 만이라는 안과 진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침침하시죠? 네. 이제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백내장 있어요? 네, 제법 많아요. 막 겁이 나가지고 안 가가본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수술은 간단하니까 근처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 수술한다는 건 너무 무서워. 그렇죠.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버스를 찾았습니다. 너무 걷기가 힘들어요. 수술한 지가 지금 한 7년 됐나? 네. 그랬는데도 그러네. 허리 누를 때 이런 데 아프신 거 있어요? 여기 아파요, 누를 때?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도 맞고 약 처방도 받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이 주사 한번 맞아보고 싶었어. 아, 그러세요? 좀 덜 아픈 거, 조금이라도 좀 덜 아프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저씨가 꼴등이시네? 마을로 직접 찾아와 안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총 5개 과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봉사활동인 건강버스.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줬다가 그 다음날 뛰면 돼요? 나가기 힘든데 안 나가고 나가면 또 우리 이렇게 오늘같이 정형외과 가봐요. 돈 10만 원 훅 나가. 엄청 비싸요, 정형외과 가면. 그런데 공짜로 와서 해주지, 약 주지. 얼마나 좋아요. 좋지. 여기는 소외전 지역인데도 좀 병원도 뭐 멀고 또 이렇게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주기적으로 해주는 데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 나왔어? 많이 아프면 가서 누웠어. 글쎄. 올해 86세 김한수 할아버지. 병원에는 맨날 다니지만은 갔다 오면 뭐 진통제 쪼가서 맞고 오면 며칠 가도 못 오고 또 병원에 가고 또 아프다고. 요즘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냅니다. 무릎 관절도 좋지 않아 걷는 것도 힘든 상황. 지팡이 2개에 겨우 의지에 움직이는데 오래된 집이라 할아버지에게는 곳곳이 위험지대죠. 아이고. 머리도 식힐 겸 가끔 집 앞에 나가 있으려 해도 오가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불. 덮는 이불. 특히나 화장실 가는 것이 큰 문제죠. 여기 잡고 여기서 이제 누구 오죠.
잡을 데가 없고 이제 이 화장실 볼 때 이제 일어날 때 못 일어나지않아요. 그게 이거 허기가 불편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기는 할머니도 마찬가지. 좁은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힘들고 위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뭐 시설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밥에 먹고 어찌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고 사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봬요. 예. 최근 할아버지는 노인 통합 돌봄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담당자들이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요. 넘어지신 적 있어요? 집안에서 넘어지신. 옛날에는 엄청 넘어져가지고 막 발 깎고 병원에 다니고 뛰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엄청 조심하고 다녀요. 조심하고 다녀서 지팡이 2개 잡고 쥐고 저거 밀고 다니는 것 하고. 그럼 아버지 침대에서 식사도 하실 텐데 불편한 점은 없으셔요? 상도 없이 그냥 자시니까 제가 침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잡을 손잡이도 없고 상도 못 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불편하죠. 이 대상자가 막상의 위험도가 있는지 위험도도 평가하고 위생적인 부분들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얼마나 위험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파악해서 개선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나가실 때 광주 서구에서는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양쪽에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도 빠지고요. 시급한 것은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먼저 집안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광주 서구의 지역 케어 회의. 지역사회 민관 전문가가 참석해 노인 통합 돌봄 대상자 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었고 과거 기관별로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연계돼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르신이 이제 본인 살던 곳에서 사는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지역회에서도 어떻게 최대한 건강하게 사실 것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 재택의료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지역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수 할아버지 집에 보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의 낡은 싱크대가 새 것으로 교체되고 마당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차양이, 집안 곳곳에 손잡이와 디딤판이 설치됩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동선, 자주 움직이는 동선을 위주로 해서 안전바라든지 어떤 낙상이라든지 어떤 미끄럼 방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됐어? 방에는 의료용 전동 침대가 설치됐는데요. 식탁이 있어 밥도 먹을 수 있고 리모컨으로 각도도 조절할 수 있죠. 내일 밥 먹는 것도 만족하고 또 일어났다 노트할 때 이거 잡고 일어났다 그거 만족하고 다 만족해요. 옛날에는 일어나려면 엄청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 안 부르고 혼자 이렇게 잡고 일어나고 하는 게 좋아. 화장실도 달라졌습니다. 문 옆을 비롯해
변기와 세면대 주위에 안전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좋고 흙들고 여기다 또 뭐냐면 얘는 터질 것 같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도 안 했는데. 집안 곳곳에 설치된 손잡이 덕분에 이제 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웠던 마당은 차양 덕분에 한결 안전해졌죠. 낡은 부엌도 달라졌습니다. 깨끗해진 부엌을 보니 할머니는 마냥 신이 납니다. 이거 깎으면 예전에 맛있는 거 대드려야 돼. 이 모든 변화가 건강한 삶을 위한 디딤판이 되겠죠?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100살까지. 100살같이. 우리 건강하게 재밌게 삽시다. 좋아. 소망에 나 살던 데서 이제 더 안 아프고 건강히 살다가 가만 좋겠지. 살던 곳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떠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겠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